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엑셀의 아주 강력한 기능인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은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부분합과 필터링 기능 두 개를 합해 놓은 기능인데요. 요약 정보를 표 형태로 만들어 두고 이것을 또 우리 마음대로 얼마든지 대화 형태로 변경해 갈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기능인지부터 한번 볼게요. 자, 왼쪽에는 우리 학생들 한 30명 정도에 대해서 체력 검사 결과 같기도 해요.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정보가 있을 때 오른쪽과 같은 표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피벗 테이블로 만든 결과입니다. 자, 이 피벗 테이블이 어떤 정보를 보여주는지 분석해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남자 중에 아침을 걸은 사람의 평균 키 이해가 됩니까? 자, 여기 성별이 남자 여로 구분되어 있고요. 아침이 걸음 먹음으로 표현되어 있죠. 왼쪽에 데이터베이스에 성별 필드를 보면 남자냐 여자냐 두 가지 값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개의 값이 남녀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에 아침, 요즘 아침 안 먹는 사람 진짜 많잖아요. 나는 참고로 무조건 아침은 먹어야 됩니다. 아침을 먹는 사람, 거르는 사람이 있는데 아침을 걸음, 먹음, 필드 값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성별 필드의 값들이 쭉 밑으로 나타나고 아침 필드의 값이 옆으로 쭉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안에 있는 170.3이란 데이터는 무슨 데이터냐? 여기에 대한 정보는 여기 평균 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키의 평균 값이다 라는 뜻인데 모든 사람의 키 평균이 아니고 이 값이 의미하는 건 우리가 표를 보고 이해를 하는 거죠. 남자이면서 아침을 거르는 학생의 평균 키. 남자면서 아침을 먹는 학생의 평균 키. 확실히 아침을 먹는 사람들이 크다. 그죠? 뭔가 좀 조작된 듯한 데이터가 보이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이 많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내가 원하는 형태의 표로 데이터를 요약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피벗 테이블입니다. 거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위에 있는 반, 이거는 뭐지? 여기도 반이 있죠. 여기 있는 건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내가 부분합과 필터링 기능을 섞어 놓은 것이 피벗 테이블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부분합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값들이었죠. 그런데 필터링 기능도 제공이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 반이 모드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요 아이콘 어디서 보았죠? 어디서요? 자동 필터할 때 배웠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자, 모두 선택된 상태인데 나는 일반 학생들의 정보에 대해서만 피벗 테이블 결과를 보고 싶어 1 선택하고 확인하면 보았습니까? 뭔가 찌리릭 하면서 변화가 생겼죠. 데이터들이 싹 다 자동으로 바뀝니다. 얼마나 편한지 이해가 됩니까? 자, 필터링 기능이 되는 거고 여기도 돼요. 자, 나는 성별을 남녀 중에 내가 여자라서 여자 데이터만 보고 싶어 라면 역시 성별에서 필터링 기능을 이용해서 여자에 대해서 정보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야, 다 볼 거야. 모두 선택. 확인 되죠? 반도 모두 선택. 자, 여기다가 또 무엇까지 되느냐는 조금 이따 같이 할 거고요. 밑에 설명 조금 더 하고 진행할게요. 자, 피벗 테이블이 지금 방금 위에 보여준 거는 내가 방금 소개한 피벗 테이블입니다.
자, 여기에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 여러분이 네 가지 영역이 있다. 이 영역이 무엇으로 구성되느냐를 여러분이 디자인할 건데요. 이 네 가지 영역이 뭐다를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남녀별로 구분을 했죠. 여기에 남자, 여자라는 필드 값이 나왔습니다. 요거를 이제 행영역이라고 합니다. 행영역에 나타날 것. 이렇게 행 단위로 남자, 여자에 대한 정보이다를 의미하는 거고요. 다음 여기 아침을 거른다, 먹는다는 걸음, 먹음, 열영역 레이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값은 이거죠. 남학생 중에 아침을 거르게 되었을 때의 평균 키. 이 값을 값 영역에 표시한 값이라고 합니다. 자, 세 가지 영역, 행영역, 열영역, 값 영역. 그리고 여기 제일 상위에 따로 떨어져서 뭔가 하나 더 있죠. 필터 영역. 좀 전에 여기를 눌러서 1반, 2반, 3반 중에 고를 수 있었잖아요. 사실은 다 필터를 할 수 여기도 필터 기능이 있습니다만 이 피벗 테이블 전체에 대해서 가장 상위의 필터란 의미에서 이름이 필터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피벗 테이블을 만들려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냐를 꼭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많이 틀리고 피벗 테이블은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약간 헤매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자, 우리가 이 170.3이라는 데이터가 뭐지? 를 표를 보고 금방 알 수 있도록 어떻게 이 값은 키에 대한 평균이야. 우리 피벗 테이블에서도 평균 말고 합계, 개수 다 쓸 수 있거든요. 만일 이 값이 총 합계라면 키에 대한 합계야 라고 이렇게 이름이 자동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이 직접 바꿀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값 영역이 필드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 피벗 테이블 볼게요. 자, 여기 걸음, 먹음, 남자, 여자 바뀌어져 있습니다. 충분히 바꿀 수 있고요. 행영역, 열영역. 그리고 값 영역에 보니까 키와 몸무게에 대한 평균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여기에 적혀 있네요. 첫 번째 데이터는 키에 대한 평균이고 두 번째 데이터는 몸무게에 대한 평균이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자, 값 영역에 필드 한 개, 키 필드 하나로만 이용했다면 키의 평균이야 라고 요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요약 정보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제목이죠. 그런데 만일 데이터를 값 필드 영역에 두 개를 썼다면 여기는 셀 한 개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표시할 수 없으니까 어디에 한다? 이렇게 행영역에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키와 몸무게다라고 열 영역에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즉, 값 영역 필드의 정보를 배워줄 때 한 개냐 두 개 이상이냐에 따라서 표시해주는 부분이 다르다 이건데 요거를 조금 헷갈려 한다 이거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 나면 여기 위에 있는 것, 여기 위에 있는 것, 여긴 없죠. 밑에 따로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슬라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색깔을 보니까 1반은 하얀색인데 2반, 3반은 파란색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 이 값 영역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 누구 거냐면 전체 1에서 3반 데이터 중에 2반과 3반에 대한 데이터만 요약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 필터 영역에서 직접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필터 영역에서 두 개 반 이상을 선택을 했을 때 어느 반에 대한 데이터인지 잘 표시가 안 되거든요. 이럴 때 슬라이스를 이용하면 파란색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아, 여기는 2반과 3반 것만 있는 거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벗 테이블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존의 것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그냥 범위 잡아서 이렇게 딜리트 키로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원본 데이터, 여기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원본 데이터가 되겠죠. 우리가 고급 필터처럼 그냥 피벗 테이블을 만들 범위 중에 이메일 셀 하나 클릭하고 작업하면 됩니다. 나중에 범위를 다시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내용들은 거의 다가 데이터 탭에서 찾았죠. 정렬한다든지 자동 필터, 고급 필터, 그리고 부분합. 그런데 이 피벗 테이블만큼은 어디 있냐면 삽입 탭에 있습니다. 그리고 표 그룹의 피벗 테이블, 추천 피벗 테이블을 누르면 내가 피벗 테이블 만들 줄 몰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고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그냥 선택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피벗 테이블 클릭 했더니 그렇죠? 개미가 열심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피벗 테이블이 데이터베이스 범위가 아니라면 표 범위 지워주고 드래그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새 워크시트에 넣을 수도 있지만 일단 여기서는 이 데이터베이스 옆에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기존 워크시트 선택을 하고 위치 박스에 클릭한 후에 시작 셀 위치를 찍어 주는데 우리가 좀 전에 피벗 탭을 만들 때 보면 이 표 위에 조금 떨어져서 필터 영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위에 2줄 이상의 여유를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3의 시작 위치를 찍어 줄게요. 그리고 확인 했더니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 창이 딱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 이 부분을 보면 필터 영역, 열 영역 쭉 표시가 되어 있죠. 좀 전에 설명했던 필터 영역, 행 영역, 열 영역, 값 영역. 요것만 구분해 내면 피벗 테이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한번 해보죠. 자, 내가 어디에 지금 성별 남녀를 여기 행 영역에 가져오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은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범위 잡았을 때 첫 행의 내용이 여기에 차례대로 나타납니다. 내가 피벗 테이블 작업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목록이 없어진 거예요. 여기에 있는 피벗 테이블 작업하는 곳에 찍으면 다시 필드 목록창이 나타납니다. 자, 그 중에서 나는 키 필드를 행 영역에 두겠다면 우리가 갖다 두는 방법 아주 쉬운 방법 있죠? 끌고 오면 됩니다. 키 이리 와. 그리고 왼쪽 손을 마우스에서 탁 놓으면 어때요? 벌써 여기 범위가 쭉 들어왔죠. 자, 근데 여기 키가 아닌데 내가 지금 키라고 설명했네요. 자, 여기 왼쪽에 행 영역에는 성별 남녀가 들어가야 되는데 평균 키 보고 키만 막 넣었습니다. 의도치 않은 거지만 좋아요. 나 잘못했어. 그러면 또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거 필요 없는 거는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우리가 던져서 버리면 되죠. 자, 여기 키 필드를 행 영역에서 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필드 목록창에 갈 때는 잘 표시 안 나요. 멀리 가니까 X 나죠. 아니면 왼쪽으로 가도 X. 마우스 포인트 밑에 X자 표시 납니까? 이렇게 버리면 됩니다. 의도치 않게. 자, 이제 수정할게요. 자, 남녀 행 영역의 성별이죠. 성별 이리 와. 어때요? 성별에 들어있는 값이 두 가지 종류밖에 없으니까 남녀 나타났습니다. 행 레이블. 자, 그럼 이번에는 오른쪽에 걸음 먹음. 자, 이건 아침 필드 값 중에 하나씩들이죠. 열 영역에 이리 와. 정말 쉽죠? 그냥 땡기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
자, 이 값 영역에 있는 것은 키 값의 평균이니까 이제 진짜 키네요. 키를 값 영역에 이리 와. 이것만 해도 벌써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위에 필터로 사용할 건 반이네요. 반별로 반 이리 와 입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지금 아래쪽에 있는 내용과 조금 틀리죠. 자, 남학생 중에 아침을 거르는 학생들의 평균 키인데 여기는 뭔가 숫자가 크죠.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여기 첫 셀에 보면 키의 합계라고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엑셀이 알아서 합계가 될 때도 있고 개수가 될 때도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기본적으로 합계입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개수가 자동으로 표시되기도 하고요. 자, 여기에 이 키들의 합을 구한 건데 나는 합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얘들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고 싶어. 이거죠. 우리가 원래 평균을 구하려면 average ifs 이런 함수 써야 되잖아요. 근데 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를 고쳐주냐면 여기입니다. 자, 합계 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면 값 필드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값 필드에 대해서 어떤 설정을 하겠다. 그리고 요약하는 기준이 뭔지 합계를 이용해서 아니 평균 나중에 우리 개수도 사용할 거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많습니다. 이거 다 부분합에서 봤던 거죠. 피벗 테이블은 부분합과 필터링을 합친 거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는 평균 그래서 사용자 지정 이름이 평균 키라고 되어 있는데 엑셀이 자동으로 바꿔주는데요. 나는 한글식이 좋아. 키의 평균. 그럼 여기서 직접 바꿔줘도 됩니다. 우린 그냥 그대로 쓸게요. 확인. 어때요? 값이 찌리릭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소수 너무 길죠? 요거는 우리가 표시 형식에 가서 홈 탭의 표시 형식 소수 자리수를 줄여줘도 되고 아니면 직접 표시 형식 열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직접 지정해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나요? 아래쪽과 똑같은 피벗 테이블 아니네요. 뭔가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자, 여기 성별 아침인데 얘는 행 레이블, 열 레이블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잘 고치진 않지만 나는 이제 보고서용이라 잘 고쳐둬야 된다. 그렇다면 J4 직접 클릭하고요. 성별로 바꿔주면 성별 이 수업과 송별하고 싶은가요? 성별 그리고 K3에 가서 아침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자, 가끔씩 자, 여기도 총합계를 사실 총합계 좀 이상하죠? 합계가 아닌데 평균 이렇게 여기도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엑셀은 이전에 내용이 있으면 자꾸 자동으로 채워주죠. 평균 하고 난 다음에 뒤에 나타난 거 쓰고 싶지 않다면 딜리트 키 딜 그죠? 딜리트 키 눌러서 없애줘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혹시 가끔 여기 내용을 고치는데 고쳐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수식 입력줄에 와서 고치면 무조건 고쳐집니다. 자, 요 상태에서 아주 기본적인 피벗 테이블 땡기만 하면 됐다 그죠? 그렇다면 나는 왼쪽이 아침 정보, 오른쪽에 열 영역에 성별이 나타나게 하고 싶어.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 봅시다. 오른쪽 필드 목록 창에 왔습니다. 아침 1위 와인데 1위 와도 지금 성별보다 위에 연두색 줄이 나타났죠. 조금 더 땡기면 성별보다 밑에 연두색 줄이 나타났습니다.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당연히 테이블 내용이 달라집니다. 아침 내용이 성별보다 남보다 밑에 걸음 아침이 먹음이 표시되었죠. 자, 위로 옮기면 위에 걸음 먹음이 됩니다. 진짜 쉽죠? 그냥 드래그해서 위치만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는
성별을 어디로? 열 영역으로 가져갈 거야. 그래서 필요 없는 거는 내버리면 되고 필요한 거는 땡겨오면 되고 위치는 드래그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필터링 하는 거는 이미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나는 1반, 2반에 대해서만 정보를 보고 싶어. 그렇다면 원래는 이렇게 한 개밖에 선택을 못해요. 밑에 여러 항목 선택할래? 응. 그리고 1, 2 눌러서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여기에 K1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다중 항목. 자, 여러 개의 항목에 대해서 선택됐다. 인데 만일 교감 선생님이 이 내용을 보고 이거 어느 반 거야? 다중이라는데 2반, 3반 건지 1반, 3반 건지 1반, 2반 건지 표시가 안 나죠.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이 엑셀을 잘 안다면 필터 찍어보면 알겠지? 1, 2 이렇게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래쪽에 가서는 이런 걸 할 겁니다. 여기 시작할 때 얘기했던 슬라이서를 이용을 하면 색깔을 보고 2반, 3반에 대한 요약 정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복잡죠. 위에보다. 단순히 키만 있는 게 아니고 몸무게도 있더라. 이제 요거 해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거 만들기 전에 이미 만들어 놓았던 것은 다른 시트에 옮겨둘게요. 자,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컨트롤 X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도 됩니다. 컨트롤 X하고 컨트롤 V 해도 좋아요. 하지만 피벗 테이블에다가 셀 포인터를 두고 나면 여기 리본 메뉴에 탭 이름 위에 피벗 테이블 도구라고 추가 탭이 생기죠. 자, 피벗 테이블 도구를 찍었다면 분석과 디자인에 피벗 테이블만의 리본 메뉴가 추가로 표시가 됩니다. 이 중에 분석 탭에 가보면 피벗 테이블 이동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내 시트의 다른 곳에 기존 워크시트 다른 곳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 이거 잠시 새로운 워크시트에 작업한 거 옮겨둘 거야. 새 워크시트 확인했더니 어때요? 지금 피벗 테이블 왼쪽에 새 시트가 생겨서 피벗 테이블 결과가 들어갑니다. 요거 피벗 테이블 옆으로 옮겨둘게요. 자, 그리고 작업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아래쪽과 같이 하는 거예요. 일단 역시 데이터베이스 안에 셀 포인트 두고 작업하면 범위 따로 안 잡아야 되니까 편하더라. 삽입 그리고 피벗 테이블. 자, 여기 맞아. 그리고 자, 역시 새 워크시트 하게 되면 자동으로 좀 전에 피벗 테이블 옮긴 것처럼요. 새 워크시트가 만들어지고 거기에다가 자동으로 위치가 설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그림이 있는 곳에서 작업할게요. 기존 워크시트 그리고 위치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두 줄 정도 이상 여유 있게 둬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근데 요거 2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확인. 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 화면을 보고서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일단 제일 왼쪽에는 아침 필드 이리 와. 그리고 옆에 열 영역에는 남녀는 성별 열 영역에 그리고 제일 위에는 반 필터 영역 그리고 이제 갑 영역 남았습니다. 자, 갑 영역을 분석해 보니까 키의 평균도 있고 몸무게의 평균도 있고 키뿐만 아니라 몸무게에도 차이가 나는지 분석해 보고 싶다. 이거죠. 자, 일단 먼저 키를 갑 영역에 가져옵니다. 우리 아까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는 함수를 무엇으로? 평균으로 바꾸어 준다. 그리고 이번에는 몸무게. 자, 여기서 주의할 사항 나옵니다. 자, 몸무게를 자, 지금 여기 4군데 영역에 버튼들이 하나씩만 있죠. 근데 이제 몸무게를 갑
영역 키 밑에 가져오는 순간 내가 당겨오지 않았는데 뭔가 하나가 추가됩니다. 뭐가 생길까요? 손을 탁 놓아볼게요. 어때요? 열 영역에 시그마 값이라고 하나 생겼죠. 요게 뭐냐면 필드가 여러 개일 때 값필드 여러 개 들어갈 때 이 값필드가 어떤 정보인지를 요약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시그마 값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피벗 테이블 결과에 보니까 남자인데 키의 평균, 몸무게의 합계가 지금 이렇게 열 형태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열 영역에 시그마 값이 표시된 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키의 평균, 몸무게 평균 옆으로 가는 걸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을 이 시그마 값을 어디에? 행 영역의 아침 값 밑에 표시해라 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그림을 조금 내릴게요. 요거를 잘 못한다 이거죠. 요게 생겼을 때 이거 옮길 줄 모르고 피벗 테이블이 왜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옮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좀 전처럼 보기 좋게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 자, 여기서 몇 개 더 볼게요. 자, 방금 요약값의 위치를 변경하는 거 소개했고 디자인 변경. 자, 여기 이 색깔들을 내가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 피벗 테이블을 찍었을 때 생겨나는 피벗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보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 여러 개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지 말고 쓱 갖다만 대면 실제 시트에서 미리 보기가 나오죠. 마음에 드는 거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나는 조금 연한 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또 무엇이 차이 나느냐 확인해 봅시다. 여기 몸무게 일단 틀렸네요. 평균이어야 되니까 몸무게 값필드 설정 평균 했고 자 이제 그럼 뭐가 틀리냐면 모양이 조금 뭔가 다르죠. 자 여기는 평균 몸무게가 걸음 바로 밑에 나타나는데 여기는 걸음 옆에 아래쪽에 따로 나타나죠. 그리고 행 레이블, 열 레이블도 바뀌었고요. 직접 안 바꿀 거예요 이번에는. 자 디자인 변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넣을 수 있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찍었고요. 피벗 테이블 도구 디자인 탭에 가보면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나는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고 싶어. 어때요? 우리 밑에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됐죠. 아니야 나는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고 싶어. 표 형식으로 됩니다. 자 여기서 압축 형식으로 좀 전에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였죠. 요거를 일단 우리는 개요 형식으로 표시.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총 합계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나는 여기 키에 대한 평균 그리고 전체 평균 정도만 있고 여기는 표시 안 해도 좋겠어 라는 거죠. 이럴 때 자동으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자, 피벗 탭을 찍고요. 여기 총합계에 가서 자 행의 총합계만 설정. 행이 무엇입니까? 옆으로 쭉 가는 거죠. 이 행의 총합계 166.3, 59.0만 두고 다른 부분은 날리고 싶다는 거죠. 행의 총합계만 설정. 이렇게 해서 날릴 수 있습니다. 선이 없어졌으면 이거는 이제 직접 넣어야 됩니다. 생략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하면 되겠네요. 자 그 외에도 한번 보긴 할게요. 우리가 예전에 부분합 기능 배웠잖아요. 나는 부분합 표시 안 했어. 여기는 지금 부분합이 별로 없어서 표시가 안 되는 거고 그룹 하단의 모든 부분합 표시는 지금 그룹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합을 따로 추가할게
없습니다. 그냥 요대로가 다 부분화 기본 값이라서 나중에 그룹을 짓게 되면 그때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빈행. 나는 너무 좀 답답한 것 같아. 그럼 이렇게 각 항목 다음에 빈줄 삽입을 눌렀더니 지금 여기 빈줄이 추가로 들어가 있죠. 이런 것도 자기가 이제 디자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그럼 이게 슬라이스 넣기만 하면 되나요? 네, 슬라이스 넣어 볼게요. 자, 여기 반.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1번과 2번만 결과를 보고 싶어 했을 경우 다중이로 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스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슬라이서는 피벗 테이블에서 작업해야 됩니다. 피벗 테이블 선택하고 피벗 테이블 도구의 분석에 가보니까 슬라이서 삽입이라고 있네요. 클릭. 자, 너는 어떤 필드에 대해서 슬라이스를 삽입할래? 묻습니다. 우리는 반이죠. 자, 반 클릭하고 확인했습니다. 자, 슬라이스가 만들어지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옆으로 1번, 2번, 3번인데 여기는 아래쪽으로 1번, 2번, 3번이죠. 그래서 나는 이 디자인이 좋아. 그러면 여기 그대로 두면 되고 사실 우리의 목표는 지금 1행에 있는 이 필터 영역을 이제 가리고 슬라이스로 대신하는 거잖아요. 이 반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 슬라이스의 배치를 바꿀 겁니다. 슬라이스를 선택하니까 리본 메뉴 한번 보세요. 슬라이더 도구로 바뀌었죠. 슬라이드 도구를 클릭하고 났더니 옵션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에 열의 개수를 3으로 3개 열이 있도록 버튼을 만들어 두라는 얘기고 이 버튼의 크기나 이런 거는 우리가 직접 이렇게 드래그해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아까 우려했던 상황이 나타났네요. 슬라이스가 너무 커가지고 좀 겹치죠. 이행을 조금 늘려주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슬라이스 크기는 뭐 여러 마음대로 이렇게 널찍하게 잡아도 좋고요. 좀 보기 안 좋으니까 조금 줄이겠습니다. 요렇게. 자, 여기서 요거는 뭘까? 해제. 우리 예전에 자동 필터 해제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다 표시되는 거죠. 자, 그런데 나는 1번만 할 거야. 찍으니까 한 번만 선택이 되고 피벗 테이블 내용이 짝짝짝 바뀝니다. 자, 여기서 나는 1번과 3번만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지금 3인 상태에서 1을 찍으면 가잖아요. 해제가 되죠. 이럴 때 컨트롤 클릭을 누르면 우리가 컨트롤 키와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 항목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됩니다만 컨트롤 클릭 모르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여기 자, 여기 다중 선택이라 되어 있죠. 지금 현재는 색깔이 흰색이에요. 근데 클릭하고 나면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했죠. 다중 선택되게 되어 있다 이 얘기라서 내가 버튼을 찍으면 해제, 찍으면 선택, 찍으면 선택, 찍으면 해제 이렇게 토글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버튼만 이용해서 그죠? 자, 3번 또 선택할까요? 이제 2번 해제 볼까요? 이렇게 편하죠. 컨트롤 클릭 모르는 사람은 요거 다중 선택을 지정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결과 똑같이 하기 위해서 1번 해제했고요. 2번, 3번만 해서 결과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통계 자료를 만들 때 도수 분포표 상당히 많이 만들잖아요. 네, 이 도수 분포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뭘 사용했었습니까? 이전에 countIfs 함수 사용했던 거 기억나죠? 네, 쉽지 않았다 그죠? 근데 피벗 테이블을 이용을 하면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 이겁니다. 키 5단위로 155에서 160 사이에 남아생 몇 명, 여학생 몇 명을 구하는 겁니다. 요거 한번 해보죠. 자, 데이터베이스 이미엑셀 선택하고 삽입 그리고 피벗 테이블. 자, 요번에는 새 워크시트 그대로 갈게요.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시트에
피벗 테이블을 만들게 되어 있죠. 자, 나는 그림을 좀 가져와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 우리가 만들 거는 요거고요. 시트 높이가 조금 너무 낮으니까 행 높이 조금 높이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찍었더니 오른쪽에 필드 이름이 쭉 뜨죠. 자, 내가 지금 만들어야 될 거는 바로 지금 여기 그림에 나타나 있는 도수 분포표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거는 반이다. 이리 와. 그리고 자, 왼쪽에 있는 거는 키고, 그리고 연령역에는 남녀, 성별, 그러니까 키 옮기고, 그리고 성별 옮기고. 키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 데이터베이스의 키들이 이렇게 중복된 건 하나씩만 나타내 주니까 이렇게나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도수 분포표를 못 만들겠죠. 오른쪽처럼 150에서 160은 몇 명, 160에서 165 이전은 몇 명, 이렇게 도수 분포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데? 입니다. 자, 그거 하기 전에 한 가지 설명 좀 하고 진행할게요. 눈금수는 안 보이게 하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그룹화 하는 거 이전에 개수함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할게요. 자, 오른쪽에 보면 남녀 밑에 6, 1, 5, 5 개수잖아요. 자, 이 개수를 뭘로 할 건데를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 값 영역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걸 결정해야 되는데 요거 설명하기 위해서 좀 전에 만들어 놨던 피벗 테이블을 조금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여자가 좀 작지 싶어요. 좀 전에 만들어 놨던 아침을 거르는 여자들의 평균 키 160.3입니다. 자, 엑셀에는 어떤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까? 필터링 기능이 있다고 했죠. 자, 피벗 테이블을 다 만들고 난 후에 나는 아침을 거르는 여학생이 누군지 이름이나 아니면 또 다른 정보를 알고 싶다는 거죠. 이럴 때 내가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고급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예전에 골라냈잖아요. 그러나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따닥입니다. 자, M6에 가서 160.3이 어떻게 나왔지? 따닥 해볼게요. 어때요? 새로운 시트에 이렇게 필터링된 결과가 쫙 나왔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만든 피벗 테이블 여기죠. 화면을 조금 캡처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이 필요한 거다. 이거죠. 자, 여기서 지금 아침을 거르는 여학생들의 평균 키가 160.3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여기서 따닥 더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 조건에 맞는 레코드들은 4개 있어. 그죠? 4개의 레코드가 어때요? 볼까요? 아침을 걸음. 그리고 성별이 여죠? 성별이 여. 이고 우리가 원하는 값은 키에 대한 평균이죠. 키 4개에 대한 평균을 구했습니다. 이게 바로 피벗 테이블이 하는 일이죠. 자, 여기서 질문을 한다면 아침을 거르는 여학생은 몇 명이지? 로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기에 키의 평균을 표시하는 게 아니고 아침을 거르는 여학생의 수를 표시하고 싶다. 얼마 나와야 되겠습니까? 4가 나와야 되겠죠. 이 4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우리 예전에 count A 함수, 셀에 내용이 있으면 포함을 시켜서 세는 함수 count A 함수가 있었잖아요. 그게 부분합에서도 개수였고 피벗 테이블에서도 바로 이 count A 함수가 개수라는 함수 이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개수를 구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키에 대해서 평균을 구했으니까 키 4개에 대해서 평균을 구했으니까 160.3이 나왔고 나는 여기에 4가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키 중에 값이 있는 거 몇 개야? 물었다면 값이 4개 있죠. 지금 1개, 2개, 3개, 4개, 4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키의 개수가 구해지게 하면 4라고 나온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또 질문 한번 살짝 바꿔볼게요. 자, 여기에 키의 개수를 하지 않고 성별의 개수를 구하면 몇 개지? 이름의 개수를 구하면 몇 개지? 어쨌든 아침을 거르는 여학생 레코드는 4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값 영역을 어떻게 설정해 줬냐면 성별의 개수를 구해봐. 성별은 지금 4개의 값이 있네요. 이름의 개수를 구해도 이름은 4개 있죠. 그래서 개수 함수를 의미를 이해를 한다면 사용하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수를 구할 때 성별의 개수, 이름의 개수 뭐를 써도 답은 똑같이 4라고 나옵니다. 참고로 여기 값이 없으면 당연히 3이 나오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풀 문제 키 155에서 키 160 사이에 여학생 수 몇 명이야를 구할 거잖아요. 이럴 때 이 피벗 테이블 영역에서 행 영역은 키, 열 영역은 성별. 그러면 이 안에 자 지금 이 데이터만 본다면 155에서 160 사이 여학생이 3명인 걸로 나오죠. 그럼 여기에 3이라고 나와야 됩니다. 이 3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키의 개수를 구해도 3이겠고 몸무게의 개수를 구해도 3이겠고 혈액형의 개수를 구해도 3이겠고 이름의 개수를 구해도 3이겠죠. 하지만 의미적으로 키가 이 범위에 있는 거 몇 개야를 우리가 구하니까 뭐를 쓰면 가장 좋겠습니까? 키의 개수를 구하는 게 가장 의미적으로 피벗 테이블을 봤을 때 이해하기 쉽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 설명할 때 여기 부분 그죠? 시그마 값 요약을 어디에다가 제목을 표시하느냐. 그리고 지금처럼 개수 함수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피벗 테이블에 대한 이런 레코드 추출과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해 볼게요. 이제 키 도수 분포표 만드는 시트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까지 어디까지 해뒀냐면 필터 열 그리고 행까지 구했는데 값을 못 구했죠. 자, 내가 열심히 설명했던 거 기억납니까? 자, 여기 시그마 값에는 어떤 거에 대한 개수를 넣어도 상관없지만 키를 넣어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행 영역에도 키가 들어가고 값 영역에도 키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같은 필더가 여러 번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155는 한 명인가 봐요. 여러 명의 사람 여기 있네. 169.7이 두 명인가 봐요. 합계 339.4가 나왔죠. 우린 합계가 궁금한 게 아니고 뭐가 궁금해요? 이런 키가 몇 개 있어가 궁금하니까 값 필드를 개수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155가 한 명이야, 166이 한 명이야. 이게 궁금한 게 아니죠. 뭐가 궁금한 거예요? 범위별로 몇 명인지 궁금하죠. 자, 그렇다면 155부터 160 전까지 이렇게 되네요. 얘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주면 여학생 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레이블의 값을 내가 원하는 어떤 범위대로 그룹화하는 방법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해보죠. 자, 키에 가서 자, 요때도 많이 틀립니다. 어디에 가서 해야 되느냐? 내가 키에 대해서 그룹을 지을 거잖아요. 그러면 임의의 키값 하나를 찍고 해야 됩니다. 레이블에 대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행 레이블은 열 레이블에 대해서. 자, 임의의 키값 하나를 찍고 자, 찍을 때도요. 이 화살표 모양이 새까맣게 지금
진하게 왼쪽에 나타날 때는 행 단위로 다 선택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선택을 하면 우리가 안에 때까지 엑셀 마우스 포인터 모양 십자가 할 때는 셀 한 개만 선택이 됩니다. 자, 이미 셀 한 개만 선택해야 돼요. 괜히 이렇게 가서 안 되네 하면 안 됩니다. 자, 셀 하나 선택하고 그리고 팝업 메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니까 그룹 있습니다. 자, 그룹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그룹해 줄까 묻잖아요. 자, 155부터 180까지 단위를 이거 엑셀이 알아서 자동으로 넣어주는 건 아닙니다. 아마도 내가 좀 전에 작업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또 자기가 아는 것도 넣어주기도 해요. 자, 155부터 180까지 단위를 1식이 아니라 5식 증가되게 그룹을 지어줘 입니다. 확인. 끝났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룹을 이용을 하면 그룹별로 합계 구할 수 있네요. 개수가 모여져서 합계가 되는 겁니다. 함수 자체가 합계가 아닙니다. 개수가 모여졌기 때문에 합계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자, 여기 이 그룹 하는 거는 지금 얘가 숫자라서 그룹을 눌렀을 때 이렇게는 보이죠. 만약에 왼쪽에가 날짜가 모여 있다면 여기에 그룹하에 뭐가 나타나냐면 연도별로 모을까요? 분기별로 모을까요? 월별로 모을까요? 이렇게 그룹을 지울 수 있는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각자 선택하면 되고요. 이 범위가 의미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155부터입니다. 우리가 vlookup의 표의 시작값이 뭐뭐부터죠. 얘도 155부터예요. 그렇다면 6행이 160부터니까 5행에 있는 범위는 160 미만을 뜻한다. 그죠? 그 전까지를 뜻한다. 알아둬야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180까지입니다. 이건 엑셀의 규칙요. 자, 이렇게 카운팅이 됐고요. 이제는 이제 열 합계 한번 해볼까요? 그렇다면 자, 키를 봤을 때 여기 170에서 175를 한번 볼게요. 남녀 차지하는 비율을 한번 비교해 보고 싶다. 아니면 남자들 간에 이 구간별로 몇 퍼센트 차지하지? 우리 수식 만들어도 되죠. 전체 합계 중에 1 하면 몇 프로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러나 어디를 이용하면 여기입니다. 자, 값 필드 설정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거는 여기에요. 합계함수 이용할까? 개수함수 이용할까? 여기인데 요거 옆에 값 표시 형식 탭이 하나 더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용자 정의 표시 형식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피벗 테이블에 있는 이 값을 어떻게 표시할까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기 값 표시 형식의 계산 없음인데 나는 추가로 하겠다. 자, 여기 화살표 눌러서 자, 우리가 남학생 전체에 대해서 각 키 범위가 몇 프로 차지하는가는 밑으로 1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4 해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 합계입니다. 만일 160에서 165 범위에 남학생이 1명, 여학생이 5명이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자, 이렇게 해서 얘는 6분의 1, 얘는 6분의 5죠. 이렇다면 행 단위로 합계를 구해서 비율을 구하는 거고 또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전체 인원 중에 5명은 몇 프로지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값 표시 형식 열 합계 비율 확인. 어때요? 남학생들은 170에서 175 사이가 41%가 되고 여학생들은 여기 여학생들은 쪽 165에서 1명도 없네요. 160에서 165가 제일 많죠. 그래서 이렇게 백분율도 피벗 테이블에서 직접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 Z에서 돌아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마지막입니다. 피벗 차트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시각화를 하고 싶다? 차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피벗 테이블에 가보면 피벗 테이블 도구 분석에 가보면 피벗 차트 곧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시각화하는 거 소개할 텐데 그때 차트 만드는 법 소개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능들을 다 알게 될 겁니다. 일단 오늘은 그냥 세로 막대형 그대로 확인해 볼게요. 이러니까 차트가 턱 만들어지니까 남학생들은 170에서 제일 많아. 여학생들은 여기는 지금 150에서 160 더 많네요. 아직 아마 이 학생들이 내 생각에는 대학생 데이터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피벗 차트까지 쉽게 만들 수 있다 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이 피벗 테이블을 오른쪽처럼 성별도 필요 없어. 구분 필요 없고 전체에 대해서 그냥 범위별로 키의 도수 분포표를 만들고 싶어. 라면 어떻게 할까? 해볼게요. 자, 일부러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거를 만드세요 라고 하면 왼쪽에 행령력은 키인 걸 알겠는데 오른쪽에 연령력은 뭐지?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행령력이 있게 연령력이 있게 성별로 있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 없애는 거 소개합니다. 자,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표를 보면 연령력에 성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별로 구분을 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이 성별을 없애볼게요. 내버리면 되죠? 나가. 선택. 깔끔하게 그냥 결과 키에 대한 개수만 남죠. 이렇게 해도 됩니까? 됩니다. 반대로 행령력 없애고 연령력만 남겨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 영역이라는 게 4개를 꼭 써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필터링이나 안 쓰고 싶어. 그럼 버려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2단계를 거친 거고요. 이제 마지막 자, 업데이트 새로 고침. 피벗 차트는 아까 소개했고 업데이트 새로 고침. 이거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뭐냐면 지금 150에서 160이 6명이라 되어 있죠. 요 피벗 차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본에 가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원본에 가서 150에서 160 사이를 한 명 더 늘려볼게요. 그렇다면 강다운이 미안해. 남자라서 키가 171인데요. 일부러 155로 바꿔보겠습니다. 155 엔터. 그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강다운이의 키를 155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자 먹는 사람의 키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우리 좀 전에 하던 거 키 도수 분포표 와볼게요. 자, 150에서 160 사이 키가 6명이었죠. 근데 강다원이한테 키를 155로 줄였다면 여기가 얼마로 바뀌어야 됩니까? 7로 나와야 되죠. 근데 안 나오죠. 엑셀에서 피벗 테이블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피벗 테이블 기능을 여러분한테 쉽게 소개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작게 활용을 했어요. 하지만 실제의 데이터는 1000개, 10,000개, 우리 빅데이터 같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는 이 결과가 쉽지만 엑셀은 그냥 구해주나요? 아니에요. 계산 다 하죠. 자, 10명의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을 구할 때 1초가 걸렸다면 100명이면 100초겠죠. 1000명이면 1000초죠. 무조건 비례하여서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강다운이 한 명 키 바꿨다고 해서 이거를 쫘라락 다 바꾸려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데이터 많이 갖고 한번 해보세요. 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엑셀은 바꿔주지 않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네가 바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새로 고침 기능을 꼭 써야 됩니다. 자, 여기 가서요. 아무 데나 두고 가면 됩니다. 피벗 테이블 아무 데서나.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새로 고침. 어떻게 됐습니까? 7로 바뀌었죠. 이렇게 피벗 테이블은 자동으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지막입니다. 이제 원본 범위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해를 못하면 나중에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소개합니다. 자, 이 지금 여기 말고 여기 피벗 테이블 여기 가서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다른 시트로 가져가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들어둔 피벗 테이블과 그리고 원본 데이터 같이 복사를 해볼게요. 자, 시트 이름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동 복사. 내가 지금 이 시트를 다른 통합 문서로 새로 만들려고 해요. 그렇다면 여기 새 통합 문서 그리고 복사본 만들기를 해야지 원본은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새로운 통합 문서 이름이 바뀌었죠. 통합 문서 엑셀 뒤에는 아까 거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여기 강다운이 키가 155잖아요. 근데 이거를 200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로 고침 평균 키가 바뀌어야 되겠죠. 남자 강다운이는 아침을 먹으니까 아침 먹는 남자의 평균 키가 200이니까 확 커야 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세로 고침. 안 켜지죠. 자, 왜 안 커질까? 여기에 반이 지금 필터가 일반은 빼게 되어 있습니다. 강다운이 일반이잖아요. 추가를 해야 되겠네. 다중 항목 해야 되겠네. 2번, 3번 다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했습니다. 자, 요거 172.2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새로 고침이 됐다라고 생각할 텐데 아닙니다. 해볼게요. 이거 설명이 조금 애매하네요. 좀 전에 이거 일반을 필터링을 대상을 안 했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 말고 강소리를 한번 더 바꿔볼게요. 강소리를 158에서 200으로 바꾸면 강소리는 아침을 먹는 여자니까 아침을 먹는 여자니까 161.8이 더 늘어나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죠? 자, 새로 고침 해볼게요.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분명히 강소리 키를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161.8이 더 평균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자, 피벗 테이블을 찍고요. 그리고 분석, 데이터 원본 변경, 클릭, 그리고 데이터 원본 변경, 클릭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피벗 테이블이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들어졌느냐? 원본이죠. D의 엑셀, 유튜브 엑셀 파일 피벗 테이블 이거 뭐죠? 이거 제 컴퓨터 경로입니다. 그래서 이 피벗 테이블 뒤로 쭉 가볼게요. 피벗 테이블 준비 엑셀 파일의 피벗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통합 문서는 누구예요? 방금 복사를 했기 때문에 통합 문서 1이죠. 근데 이 이름은 새 통합 문서 만들기 전에 지금까지 작업을 했던 시트 통합 문서 이름입니다. 이처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피벗 테이블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원본의 범위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데이터도 피벗 테이블도 복사했지만 원래 이 피벗 테이블은 누구 거예요? 뒤에 있는 거죠. 여기 거. 자, 여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 내용은 복사가 되었지만 야의 원본은 좀 전에 통합 문서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난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조금 고쳐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작업할 거야. 그렇다면 원본을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분석, 좀 전에 했던 거죠. 데이터 원본 변경에 가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요렇게 피벗 테이블 준비 아니잖아요. 그죠? 바뀌어졌죠. 이거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새 겁니다. 여기. 그죠? 통합문서 새 거. 그래서 여기 범위를 어디로? 새 통합문서 1의 A1부터 H31까지 Shift 클릭.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요거 헷갈릴 여지가 있으니까 조금 내려둘게요. 자, 이번에는 아마 이미 바뀌었을걸요? 여자 키가 167로 바뀌었죠. 그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솔기의 키를 150으로 바꾼다면 아침을 먹는 여자들의 평균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이번에 한번 해볼까요? 세로 고침. 자, 167로 이거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할게요. 세로 고침. 좀 전에 작업을 하고 녹화하면서 뭔가가 섞여서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자, 167.0인데 세로 고침. 어떻게 됐습니까? 164.4로 바뀌죠. 그래서 피벗 테이블은 주의할 게 복사를 해갈 때 원본 데이터는 다른 컴퓨터의 거 아니면 다른 파일의 거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동하거나 복사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 원본 데이터 범위를 바꿔주는 거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뭐 처음부터 소개할 때 쉽게 느껴졌잖아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주의할 거 몇 가지만 기억하면은 문제될 거 하나도 없겠네요.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